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법 꿀팁, 코니의 공부법 꿀팁 7번째인데 한 15개씩 하면 지금 몇 개죠? 105개니까 108개를 넘어갔죠 이제. 그죠? 108개를 넘어갔어요 공부법. 그러니까 자기 공부법 보고 요 중에서 한 10개, 10대 공부법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100개를 그냥 낭비하는 거. 이해되세요? 어? 네. 자기가 꼭 필요한 10개의 공부법.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10개를 뽑는 게 또 달라져요. 수준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상위권 학생, 중학교 상위권 학생에게 조언한 공부법이니까 하위권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8대2의 법칙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 적용되는데 이 80%는 다 맞잖아 너는. 20%도 거의 다 맞아. 여기에 뭐라고요? 몇 프로 중시하면 돼? 10%. 10%. 10%. 10%? 아니 너는 10%가 아니라 한 5% 정도에 있는 문제를 조심하면 돼. 그렇다면 요게 다 없어졌잖아 이만큼이.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붙여서 더 해야 돼 이제. 이만큼. 요걸 도전해야 돼. 5% 남았으니까. 5% 조심하면 되니까 더 어려운 거.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 원리나 이렇게 수학을 책을 한 권 나갔으면 이제 상위권 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라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게 80%에 맨날 머무니까 20% 중에 이 20%에서 변별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변별력. 구별이 된다는 거죠. 자, 요 80%는 반복을 10번, 20번 해버리니까 다 그냥 저절로 빨리 하던 늦게 하던 쉬우니까 20번 반복하니까 그냥 끝나죠. 근데 여기 5%는 20번을 반복해도 안 돼요. 왜?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책에서 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 안 써 있어요.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러면 이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또 추가로 자기가 추리를 해야 되냐? 이거는 진짜 수학자가 되든지, 예? 아니면 진짜 지구의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천재든지 그런 거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공자마저 뭐라고 했냐면, 밤새 추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책 보고 배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네가 공자 수준을 넘어야 돼. 공자님 수준을. 그래야 추리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책을 바꿀 때가 됐다. 자, 선행에서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개념 원리나 아니면 바이블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한 기본서 보고 이거 보고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내가 몇 번이야, 이거? 10번 이상 내야 이걸 떼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17번, 5번, 7번 보니까 이거 알겠거든. 한 95점 맞고. 그래봐야 80점이라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잖아. 변별력으로. 그런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20%, 이 80%가 아니라 20% 가지고 다 변별력이 발생을 하거든. 근데 이 5% 갖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책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더 어려운 난이도, 모아용은. 한 단계 더 가갖고 4점짜리만 모은 책. 이렇게까지 그 다음 단계도 가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때 가장 좋은 게 해설입니다. 해설. 해석하고 설명해놨어요. 그러면 이 해설도 반드시 오답 문제는 자기가 뭐가 오답인지를 다 해설에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럼 정답 문제도 해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냐? 이 문제는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수능 기출도 그렇고. 근데 이 해설은 사람마다의 노하우예요. 과외 노하우예요. 해설은.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이게 문제는 다 떠 있는데 해설은 과외 노하우라고. 그럼 정답의 해설을 읽는다는 것은 과외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설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구조, 출제 원리,
사람들이 몇 퍼센트는 맞나? 어떤 식으로 의도로 냈나? 이렇게 해서 이 정답에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뽑아내야 돼요. 키워드를. 아니면 방법들을. 이런 키워드나 방법들을 더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이 해설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이 문제를 이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뿐만 아니라 정답도 해설을 체크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처음에는 샤프로 읽고, 샤프로 밑줄 치면서 읽고, 중요한 걸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샤프로. 그 다음에 샤프로 동그라미 친 걸 연결하면서 읽고, 그럼 3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볼펜은 이거는 핵심이 되는 걸 쳤으면, 볼펜도 3색으로 쓰라고 했죠. 검은색은 중요한 거, 파란색은 질문해야 될 거, 파고들 거, 빨간색은 시뻘겋게 나오는 시험 나올 거.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치는 건 개념, 노란색은 개념, 노란색. 녹색은 시험 자주 나오는 거, 빨간색은 내가 틀렸던 거, 내가 오답 냈던 거. 이렇게. 그럼 몇 번 읽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 내가 정리하자. 정리하기 전에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정리하자 하고 이 내가 쓸 거를 미리 다 찾아놔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내식으로 재구성해서 노트에다가 동화샘, 노트 정리 이렇게 쓰면 재구성 노트 정리법이 있는데 그 노트 정리법으로 쓰면 그렇게 쓰게 되면서 재구성해서 쓰면서 여기에 있는 설명들의 기준 아니면 추가로 설명된 거 그 문제에서 아니면 주의점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교과서를 다시 활용합니다. 그 교과서 관련 문장을 확인합니다. 문장에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해설을 읽으면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읽고 11번 쓰고 12번 쓰고 추가로 13번 확인하고 자, 벌써 13회독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도 요 부분은 안 봐도 된다. 그러면 X를 쳐야 돼. 과감하게. 샤프로 치던 뭐로 치던 연필로 치던. 그래서 X 부분이 다 늘어나면 남은 부분만 읽어야 돼요. 자,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은 그림, 표. 자, 왜? 과학에서 그림 실험 안 나와요? 나오죠. 사회도 그림 실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교과서를 보면 이 그림 설명, 표 설명이 옆에 글자들로 나오는데 이걸 여기다가 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요 그림과 표만 보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속도가 되고 그림으로, 이미지로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간다. 빨리 점검할 수 있고. 자, 공부하면서 기준은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읽을 때. 자, 그러니까 공부하고 시험 공부다. 공부가 있고 여기는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가 있고 여기는 공부가 있어요. 자, 다시 공부가 있고 인생 공부가 있고 학습이 있고 학창시절 학습이 있고 여기에 시험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평가하냐? 요걸로만 평가해요. 요걸로만. 이 외에 내가 이 학습 아니고 인생 공부를 뚜렷하게 했다. 나중에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데 대학 가는 데는 요걸로만 가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선순위잖아. 우선순위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지. 자, 정리를 할 때 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읽고 이게 OX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자. 선택지 3번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그런 것처럼 OX 문장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시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재구성 정리할 때는 이렇게 OX 형태로 정리하는 것들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암기해야 될 거는 따로 정리해요. 수첩 같은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조그만 수첩에다가 이거는 이게 답이야. 간단하게 이거는 갈미다투, 녹파청, 포배적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럼 내가 이게 뭔지만 다시 리와인드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암기법으로 만들든 뭐 하든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 같은 거 암기해야 될 수첩. 친구 전화번호를 써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 생일을 써놓기도 하고 그죠? 암기 수첩 같은 거는 하나 있는 게 좋다는 거다. 자, 틀린 문제를 보면 관련 문제도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집들을 보면 이렇게 유형 정리 보면 이런 유형하고 공식 설명하고 5문제 정도 수학에 나오죠. 이런 것처럼 수능 교재 보면 이런 표 문제, 인구 계층 이동, 그럼 계층 이동 문제가 5문제, 6문제, 7문제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택지들을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서 이걸 대표 문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푸는 거예요. 오답 정리를 틀리자마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 정리를 그러면 6등급, 5등급 애들은 막 오답 정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오답 정리하라 공부 진도를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유사한 거 있죠. 유사한 거 계속 풀어서 거기에 하나 대표적인 걸 풀어서 완벽하게 거기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문제 푼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자, 똑같이 틀린 문제를 보면 통계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계산 실수를 몇 개를 실수를 했을 때 계산 실수를 몇 개 했는지 분수 실수인지 번분수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연산 실수인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써놓고 실수한 게 문학인지 비문학인지 문학 중에서 주인공 문제인지 줄거리 문제인지 이 틀린 문제에 대한 통계가 정확할수록 개선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가 안 되니까 개선책을 뜬금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열심히 하느냐. 통계는 뭐라고요?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내가 잘못된 범위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면서 자, 상위권에서는 심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심화라고. 아니요, 실전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이니까. 시험. 실전 연습을 하면서 틀린 오답이 나오면 틀린 문제를 피드백해서 시험이니까 피드백해서 뭐라고요? 심화해야 돼. 심화를 하는데 정지가 안 되면 심화해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아니라 공부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정리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나오고 피드백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고 실전 연습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심화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에 점수가 안 나오는 이 5가지 이유를 다 해결해야 돼. 무슨 수업이든 수업 끝나고 5분, 3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5줄, 10줄 정리하는 거 간단하게. 자, 수업마다 5줄씩 정리했다고 쳐봐요. 시험 끝나고. 그러면 하루에 7시간 수업하면 35줄입니다. 자, 열흘이면 350줄입니다. 아니, 한 달이면 1000줄이에요. 1000줄. 그러면 내가 틀릴 만한 거 1000개, 시험에서 내가 틀릴 만한 거, 문제가 될 만한 거, 암기해야 될 걸 1000줄 정리한 거잖아요. 한 달 하면. 뭔지 알겠어요, 이게? 가장 효율이 좋을 때가 수업이 끝난 후예요. 왜? 다 이해했어. 뭐가 중요한지 알아. 그럼 써놔야 돼요. 간단하게 5줄만. 그거를 집에 가서 외워. 35줄이면 하루에 35줄 넉넉하게 충분히 퍼펙트하게 외울 수 있어. 그러면 이 한 달이면 1000줄이라니까? 영어 단어도 외우지만 수업의 키워드도 외워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업 끝나고 5분, 어떤 공부를 하고 5분. 공부를 끝났어. 오늘 수학을 10개를 풀었어. 그럼 5분 동안 훑어볼 수 있다고 오늘만.
수업 직후만 훑어볼 수 있어. 5분 안에. 이거 다음에 보면 다시 또 시간 걸려. 이 5분 안에 정리할 수 있어. 이 상태를 만드는데 요 1시간이 들어. 그럼 1시간 공부를 했어. 여기까지는 공부. 요게 시험 공부. 시험 나오는 거 뽑는 거는 5분이야. 최후의 5분. 표, 도식화, 마인드맵. 이거 뭐라고요? 다 기준이 필요해. 여기서 뻗어나가다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나뉘는 기준. 표로 만들었을 때 가로 기준, 세로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 보기 직전에 항상 그러잖아요. 실수만 0%다. 그러면 시험의 대박입니다. 시험의 대박. 자, 요번에 네가 4개인가 5개를 틀렸는데 시험에 4개? 4개를 틀렸는데 내가 볼 때 이 실수를 개선하는 걸 계속 해봤으면 스킬로 충분히 이거 4개 극복 가능했거든. 에?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했지 100점 맞는 법을 공부한 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4개를 틀린 거야. 실력이 모자라서 이 4개를 틀렸다? 아닙니다. 또 공부해보세요. 지금 요거 맞춘 만큼 공부. 실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4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내가 몇 주가 필요하다 그랬어? 2주가 필요하다 그랬죠. 왜? 엄청나게 2주를 많이 풀 수 있어. 시험 공부 다 20번 다 봤기 때문에. 그럼 이 20번이면 여기는 몇 번 볼 수 있어? 50번 정도를 볼 수 있어. 50회 시험을 보면 요 4개가 극복되는 거야.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틀린 것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내가 아는 걸 동원해서 맞출 수 있을까? 이게 뭐라고요? 스킬의 문제도 있어요. 스킬의 문제. 4개 중에서 3개는 스킬의 문제. 접근하는 문제. 문제 풀고 접근하고 생각하는 문제. 정확하게는 4개 다 엄밀하게 스킬의 문제예요. 자, 어쨌든 뒤로 갈수록 입력은 20번 읽는 걸로 충분하다고요. 출력은 뭐로 할 수 있냐? 백지 놓고 아는 거 다 쓰는 법. 시험 문제 푸는 법. 그 다음에 이 틀린 걸 오답 정리하고 쓰는 법. 제일 중요한 건 실전 연습하는 법. 자, 상위권 공부에서 여기 보세요. 아까 위에 했던 심화도 출력, 실전 연습도 출력, 틀린 문제 푸는 것도 출력, 정리하는 것도 출력. 시험 공부 아니라 이것도 출력. 다 뭐예요? 출력 중심이잖아. 에? 입력만 해서는 1등급 상위권 못 맞는다고. 뭐를 해야 돼? 출력으로 확인을 해야 돼. 출력으로. 출력은 내가 다 끝났다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출력되는 게 마스터했다는 거야. 자, 실수만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수 2개 하셔서 꿀밤 10대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2개는 실수고 2개는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는데 인정합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외우면 되고 하나는 좀 생각을 좀 하면 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 안에서 유추 가능하고 이것도 문제 안에서 유추 가능한 거라 문제풀이 스킬이 되면 충분히 풀을 수 있었던 거고 실수 2개에 자기는 몰랐다고 부족했다고 문제풀이 기술이 그럼 2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제풀이 기술이 넉넉하면 이게 올백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부량은. 자, 박사 하기 전에 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하고 대학하고 대학원 그럼 이게 석사라 그래요. 이건 학사고 사자가 들어가는 이거는 학생이고 학생, 학사, 석사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기 전까지는 인류가 배운 모르는 거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 박사학위 따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류가 모르는 거를 조금씩 연구를 해요. 이때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 창의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 전에는 뭐라고요? 누가 빨리 잘 받아들이냐. 이걸 천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자 보세요. 암기를 퍼펙트하게 한 다음에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 공부는 이해하는 거는
천차만별이야. 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써있어. 암기하기 쉽죠? 이해하려면 천차만별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 유명한 예?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또 이해하는 건 천차만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해는 암기는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 이거는 빨리 할 수 있어. 이해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암기를 해놔. 그럼 순식간에 이해도 돼. 근데 이해하려고 그냥 암기한 걸 까먹으면 이해할 가능성도 사라져. 수학을 공부하면 옆에서 식으로 해. 그것도 중학교 때. 이거 초등학교 때 하고. 초등학교 때 하고. 이것도 중학교 때 하잖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필요한 수준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식으로 썼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걸 숫자로 간단하게 대입해보면 금방 되는 것도 많아. 이걸 단순화할 때는 수로 만드는 게 좋아. 단순화할 때. 2만 대입하면 되네. 그 복잡한 식이 순식간에 풀리는 경우에 이렇게 막 스킬 같은 거 가르쳐줄 때 간단하게 숫자 너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쪽쪽쪽쪽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 이건 단순화하고 이해하는 거고 요거 식으로 계산을 했어. 요게 방식이고 문자로 되고 공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좋아. 이거는 보편화시킨 거야. 추상화. 그럼 그래프는 뭐냐? 이거 구체화된 거야. 그냥 모습이 나오잖아. 이것도 추상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구체적인 흐름이나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잖아. 이게 직관적이잖아. 그러니까 식을 이걸로 쓸 수 있어야 이해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식이 나와. 예를 들어서 x와 fx가 나와.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이 모양 보여줘. 그럼 x, y 점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f의 식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을 써놓는 것도 좋지만 그래프, 식, 수 이 세 개를 항상 세 개를 연결해서 전부 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이걸 숫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걸 해보셔야 이해가 된 거라고. 자, 여기까지 훈이의 공부법 7번이었습니다.